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복분자 농장입니다. 이게 농장에서 잠시 제가 기존 예고해 드린 대로 그 농약 질문에 대한 댓글 영상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내용이 뭔가 하면요, 보호살균제와 침투성 살균제 좀 구분해서 또 구분하는 방법 뭐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 좀 부탁하고, 특히 보호살균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라는 그 질문 내용이 제 영상 다른 영상 하단에 댓글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설명은 요약을 해서 댓글에다가 제가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바쁘신 분들은 댓글만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되고 또 재생 속도를 좀 빨리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그 살균제는요, 이런 살균제는 그 분류를 해보면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이런 그 보호용 살균제, 보호살균제. 둘째, 침투살균제, 즉 직접 살균제. 셋째, 종자 소독제. 이런 그 뭐 영일 원터치라든지 뭐 스포탁 뭐 이런 것들 종자 소독제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뿌리옥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토양 살균제,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네 가지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그 보호살균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호살균제의 특징은 뭐냐? 첫째, 그 예방적 목적으로 그 병이 발생하기 전에 보호하는 농약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버로도액이라든지, 그리고 뭐 석회융합제, 아니면 이렇게 옥시동, 벨쿠트, 다코닐, 델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보호살균제다. 그리고 식물체의 침투가 그 곤란하기 때문에 특징이 그 예방적 위주로 살포해 주셔야 됩니다. 예방 위주로. 그리고 그 병이 발생한 이후에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럴 때는 직접 살균제, 즉 침투용 살균제를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보호살균제는 약액이 묻은 부위에만 효과를 발현하기 때문에 약을 살포할 때 전착제를 혼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델란 같은 경우는 또 전착제 사용이 까다로운 그런 농약도 있다. 그래서 농약을 구입하실 때 충분히 농협이나 아니면 시판 농약사에서 그 충분히 그 물어보고 숙지하고 그렇게 사용하셔야 된다. 또 그리고 사용 시기에 따라서 그 특히 육아기 때 그 동록 발생 우려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곁들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호살균제는요, 그 특이한 그 작용점이 없고 좀 다양하게 그런 작용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성이 좀 적게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특징으로 말씀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침투살균제 같은 경우는 그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식물체에 침투에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행도 하고 또 농약 종류에 따라서 내성 발현이 쉬운 그런 것들도 있다. 이런 말씀도 곁들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농약에 보면요, 살균, 살충, 제초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봉지 아니면 라벨, 이런 라벨 이런 데 보시면 요 좌측 상단에 작용 기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살균제고 작용 기작은 카. 오늘 드릴 말씀은 보호살균제인데요. 보호살균제는 그냥 작용기작 카만 기억하십시오. 물론 작용기작 중에는 뭐 차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카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카. 예, 카는 보호살균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편하고요. 참고로 작용기작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그 농약이 병해충이나 잡초 뭐 이런 데 작용하는 그런 그 기작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 살균제는 가나다라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부터 시작해서 그 타까지 그래 분류되어 있고요. 그리고 살충제는 숫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 2, 3, 4 해가지고 30번까지. 30번이 미분류인가 제 기억이,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초제는 영어로 A, B, C, D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작용 기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먼저 작용기작 살균제 작용기작 설명드려보면 간은 핵산 합성을 저해하고 나는 세포 분열을 저해합니다. 뭐 벤네이트, 토시넴 이런 게 작용기작 나옵니다. 그리고 다는 호흡을 저해합니다. 호흡. 예를 들어서 뭐 카디스, 에이플, 프린트, 카브리오 A 이런 약들이고요. 라는 아미노산 합성을 저해한다. 그 아미노산하고 단백질 합성 저해합니다. 그리고 마는 그 균들의 그런 그 신호 전달 체계를 저해하고요. 그리고 반은 세포막 합성을 저해하고 사는 스테로이드 생합성을 저해하고 뭐 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살림꾼, 프르겐, 즉 EBI 계통이 많습니다. 보가드, 실바코, 승가드, 영일베스트, 질주 뭐 이런 것들 그걸 사고요. 그리고 아는 세포벽 생합성을 저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생제 계통에 뭐 영일바이오, 팜한농, 포리옥신 이런 것들이 작용기작 그 아입니다. 아. 그리고 자는 세포막 내에 멜라닌 생합성을 저해하고요. 그리고 차는요, 그 기주식물 방어 기구 유도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예방용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오넴. 물론 비오넴은 합제입니다. 합제. 그렇게 기억하시고, 카는 오늘 보여드린 이런 게 옥시동, 벨쿠트, 다코닐, 델란, 머판, 안 가졌지만 뭐 홀펫, 다이센, 안트라콜, 뭐 다코닐하고 다코닐 에이스는 갖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빈나 이렇게 여러 동제입니다. 이런 것들 다 작용기작 카입니다. 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타는 그 병해에 도움은 분명히 살균 효과는 있는데 그런 작용기작이 밝혀지지 않은 미확인, 즉 미분류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로 기록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작용기작 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드리면요, 그 다점 적용, 그 접촉 작용으로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침투 이행성이 없다. 그리고 치료 효과가 없으며 예방해주다. 그리고 전착제를 허용하면 좋다. 단 델라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장마철 또는 잦은 비가 내릴 때 중간 약제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새참을 먹듯이 기본 방제를 하고 중간 방제로 보호살균제를 처방하면 특히 사과라든지 배 이런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사과 탄저병 방지하는데 뭐 안트라콜, 다이센, 뭐 델란 이런 것들, 뭐 벨쿠트 이런 것들을 중간에 보호 그 중간 약제로 사용하시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수화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석 배수가 높고 그 뭐 500배 아니면 1000배 그런데 높고 특히 육아기 때 동록 방제를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가 다 하는 이거 설명 못하고요. 몇 가지만 제가 주요 약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다이센입니다. 이 다이센 M45, 뭐 망코지, 뭐 아리 망코지, 뭐 이런 약들이 있는데요. 특징은요, 이게 유기유황계 농약으로서 이제 그 이온 결합으로 구성된 유효 성분이 지속적으로 그 2차 감염을 방지하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좋다. 특히 이 설명서도 되어 있는데요. 설명서가 전에 봤는데 어디 보면 있습니다. 그 전착제를 혼용하면 효과적이다. 왜? 다이센만 살포하면요, 약액이 그 물방울 같이 맺혀가지고 또록또록 마르면 그 분진이 뭉쳐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착제 섞었는 경우에는 고르게 확산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착제를 혼용하면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런 주의사항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육아기 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좀 내오성이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혼용 범위가 넓다. 약해가 거의 없고 또 이렇게 연용해서 사용해도 내성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이런 효과가 있다. 하지만 습도가 높거나 좀 고온계에는 사용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안타라콘입니다. 자, 안타라콘은 보시면요, 작용기작 칸인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그 ZNC 플러스 2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아연입니다. 아연이 포함되어 있다. 즉 안트라콜에는 아연이 포함되어 있다. 요거를 먼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농약이면서 16원소의 하나인 아연이 들어가 있네.
제가 지난번에 16원소, 비료, 영양제 다 설명드렸는데요. 아연의 역할은 생장점 부위, 특히 붕소, 아연, 칼슘 이런 것들은 생장점 부위에 작용해가지고 그 작물의 생육을 좋게 하고 튼튼하게 짱짱하게 키운다. 이런 걸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안트라콜은 이렇게 다양한 뭐 탄저부터 시작해서 갈반, 갈색무늬병, 전무늬병 그리고 세균성 뭐 부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보면요, 다양하게 뭐 입마름병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약들이 등록이 되어 있다. 전무늬병 이렇게 또 작물도 상당히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유기유한계 계통의 살균제입니다. 유기유한계 계통의 살균제, 즉 보호살균제고요. 여기 지금 1kg짜리인데요. 희석 배수는 500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진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냐? 그 부옇게 피막을 형성해 가지고 그 여름철에 직사광선 받을 때 그 잎이 탄다든지 과피가 그 부피 현상을 나타내죠. 더 타는 경우 그런 거를 좀 방지하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물론 크레포넌처럼 부옇게 되는 그것과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은 다른 농약과 비교해서는 그런 또 장점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사과 같은 경우에 유각이 이럴 때는 그 특히 유제하고 혼용은 좀 주의해 달라. 저 약한 그 동록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음질 교수 그 방제력 설명 들을 때 보면요, 제가 예전에 그 교육 받을 때 그 기억나는데, 특히 안트라콜은 다른 보호 살균제 중에서 그 안트라콜은 갈반병에 대한 효과가 좋다고 지난번에 제가 그 경북대 그 음질 교수 지금 퇴직하셨는데요. 교수 제가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 나는데 참고로 이런 안트라콜 다이세넴 45 이런 것들은 중간 약제로 사용하시면 좋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다른 분 질문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중간 약제를 몇 번을 살펴가 좋으냐. 어떤 분들은 안트라콜만 한 15번 사용해서 방제 효과가 좋았다 이러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학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수학 안전 기준이 있어가지고 몇 번 사용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학전 안전 기준 이런 게 있어요. 몇 회 이내. 그래서 최고 5번이거든요. 태국 5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렇게 다이센 같은 경우는 뭐 7회, 5 내지 7회가 있는데요. 이렇게 안트라콜이나 다이센은 한 가지만 너무 오래 하지 말고 두 가지 교대로 중간 약제로 사용하시면요. 그 5번 잡아도 10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 안전 기준에 부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그 보호 살균제들은 그 이제 이게 살포하고 나면 좀 부옇게 되기 때문에 수확 직전에는 아무래도 그 이제 사 먹는 분들이 너무 과일이 부옇게 되면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단 그건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사실 씻어 먹고 깎아면 문제가 없거든요. 이거는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침투성 약보다는 이런 약들이 더 안전한데, 그래도 유관상으로 농약 분진이 묻어 있으면 실하기 때문에 수확 직전에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머판입니다. 요 머판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요 캡탄입니다. 캡탄은 그 수화제고요. 요거 캡탄 입상으로 만드는 건데요. 요거는 그 머판은 요거는 입상 수화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머판은 제조국이 이스라엘이고요. 수입입니다. 수입. 한국 마간에서 수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요게 그 일반적으로 캡탄 수화제는 그 주성분이 그 50% 들었고요. 머판에는 그 주성분이 몇 프로 들었는가 하면 80%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500g이면서 물 2선 반, 즉 500리터, 즉 1000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캡탄 수화제는 500백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물 500리터에는 1kg를 사용해야 된다. 즉 이렇게 안트라콜이나 다이센처럼 1kg짜리 사용해야 된다. 500g짜리는 2봉을 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1000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특히 여러분들 캡탄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될 건 딱 특별한 게는 뭐 개아기 때 물론 사용 꼭 하시면 안 되고요. 개아기 때는
그 꽃에 안전한 약들이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꽃에 안전한 약들은 별도로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만들어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은 계약이 때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알칼리성 농약과 사용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다코닐입니다. 다코닐은요 유기염소계입니다. 그리고 예방효과가 좋고 그 역시나 이 다코닐도 뭐 알칼리성 농약하고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알칼리성 농약과 일주일 이내에 근접 살피하지 말아라. 이런 그 주의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다코닐은 유기염소이면서 약효 지속성이 있다. 그리고 내후성이 좋다. 하지만은 포도 유과기 때 사용하면 약해 발생합니다. 특히 사과도 개화 후 30일 이내에 유과기 때 사용하면 동록이 생긴다든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다코닐은 이게 참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특히 그 복숭아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하지만 신엽 그 어린 잎이 전개되는 시기에 사용하게 되면 어린 잎에 약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낮에 뜨거울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다코닐은 복숭아에 특히 많이 생기는 잎 오갈병이라든지 이런 데 좀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문제는 그런 주의점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거 다 설명드리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막 꽤 갔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 주의할 게 많은 요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델란입니다. 델란 수화제 주성분은 티티아논이고요. 품목명은 티티아논 수화제인데 이게 효과는 참 많으면서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려야 될까 하면요. 작은 기자 카에 요게 그 보호살균제 아주 효과적인 건데요. 특히 델란은 수화제가 있고 액상이 있고 그리고 입상 수화제가 있습니다. 주성분은요. 그 수화제는 한 75%, 그리고 액상은 43%, 입상은 66% 들었는데요. 요 한 봉에 2선 반용입니다. 그렇게 맞춰서 나와 있다. 물 500용, 즉 1100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델란은 사용 양량을 꼭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른 약과 비해서 뭐 조금 더 넣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은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델란은 이게 그 피부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특히 요 안트라콜 그리고 요 델란 요 두 가지는 그 피부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다. 특히 고추 같은 경우는 수시로 고추를 따다 보면 피부에 여름철에 더울 때 고추 따다 보면 묻잖아요. 땀도 흐르고 그럴 때 약액을 쳤는 델란 잎이 묻어 있는 그런 약액이 그 분진이 피부에 묻으면 몸이 가렵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델란은 살포를 좀 안 하시든지 다른 약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퀴논계입니다. 퀴논계로 그 우수한 그런 보호살균 기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더 곁들여 보고요. 그리고 이게 다양한 그런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내성균이 발달한 그런 대도 독특한 그런 그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 효과가 좋다. 요 부분 때문에 여기 매력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거에 그런 그 저항성이 생긴 거에도 델란은 그런 보호 효과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전착제 사용은 되게 주의를 해놨습니다. 이게 보시면 설명서에 보시면 이거 다 설명하기는 곤란한데 일단은 주의할 게 특별한 게 뭐 포도 유과기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사과기 때 사과는 특히 홍을 같은 경우는 품종의 홍을 같은 경우는 사과에 등록되어 있다고 그냥 무턱 치는 게 아니라 홍을 같은 품목은 그 봉지를 안 씌웠으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동에 좀 우려가 있고요. 이게 포도도 등록이 되어 있지만은 포도도 이렇게 뭐 노균까지 등록되어 있거든요. 노균병까지 노균, 탄저, 세로문이 다양하게 등록되어 있는 시지만은 포도도 유과기 때 그리고 봉지 씌우지 않은 과실 비대기 때 이럴 때는 좀 약해 우려가 있으니까 피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가피가 좀 약한 그런 뭐 단감 뭐 이런 것도 여기 보시면 단감도 표시되어 있는데요. 단감 포함 이렇게 둥근 무늬 탄저병 되어 있는데 가피가 약한 그런 단감 같은 경우에 유과기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약흔에 의한
그런 그 약반이 좀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으로 요 델라는 그 파라핀 오일 계통의 그런 전착제 혼용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기능성 정착제, 즉 친달형 고착형 그런 혼용 시 좀 약해 우려가 있다. 이런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천도 복숭아라 하죠. 뺀질뺀질한 거. 그 뺀질뺀질한 그런 복숭아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느냐? 좀 약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해가. 그러니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곁들여보고요. 이게 그 델란이 약은 좋으면서 주의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판매할 때 일단 겁이 나니까 되도록이면 처방을 좀 적게 하는 게 이야기입니다. 효과는 좋으면서 델란 처방 잘하는 사람들은 좀 농약을 많이 안다. 하지만은 또 사용하면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처방을 덜 하는 게 또 물론 이게 델란입니다. 이렇게 뭐 옥시동이라든지 세빈나 이런 건 동제인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 다 하기 곤란하니까요. 벨포트 이런 것들은 제가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농약을 사시면서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작용기자 카하고 이제 합제들이 있습니다. 합제. 예를 들어서 요 캡틴 A 요거는 작용기자 카 플러스 다입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 캡탄 플러스 다 카브리오, 그러니까 스톨비 계통입니다. 우리가 하는 카브리오 A 같은 거 요런 합제고요. 그리고 요런 메카니는 델란 플러스 잠깐만 좀 확대를 해볼까? 이렇게 보면요. 요 성분이 품목인 게 디티아논이잖아요. 요게 델란 디티아논 이렇게 바꿨죠. 디티아논, 메카니의 디티아논 이렇게 디티아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델란 플러스 스토르빈 계통 즉 카브리오 A 이런 약을 합제다. 이런 합제들이 많습니다. 뭐 적토마는 카 플러스 A4 그리고 뭐 미사일은 카 플러스 다 2, 요 캡틴 A 같은 경우는 카 플러스 다 3 이렇게 합제 농약도 있다. 그래서 합제 농약들은 보호 살균제 플러스 직접 살균제니까요. 보호 및 치료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대단히 길어졌는데요. 하여튼 이런 설명들은 제가 요점 정리해서 다시 댓글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것들은 제가 질문하시면요. 답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제가 당일날은 요즘 이제 농번기가 돼가 제가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저 농장에 좀 오늘도 일하러 와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낮에는 제가 답글을 못 드리고요. 제가 혹시 저녁에 못 드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답글 드릴 테니까요. 1시간 2시간 만에 왜 답글 안 주냐고 거듭 중복 댓글 그건 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고 금년에도 풍년 농사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작용기자 카에 대해서 즉 보호살균제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